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34.34포인트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730억 순매도, 기관은 4,54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696.83포인트 2.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37억 순매수, 특히 기관이 1250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장중 3% 이상 상승하며 지수 상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화학과 2차전지, 신재생 등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수 하방 압력을 작용했던 제약바이오 업종 등이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2.205원 3시 30분 기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아시아 통화 약세가 전환이 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다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오 CEO가 삼성전자 HBM3 8단 12단 납품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리노공업, TFE, 제이수스,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오테크닉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23일 날 홍콩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칩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며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 HBM3E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주요 고객사 콜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으며 4분기 중에 HBM3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조만간 삼성전자의 HBM3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노스볼트가 파산보호 신청 속에 우리나라 업체의 반사이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금양, 코스모신소재, 동화기업, 나노신소재, 코스모화학, TC스틸, 에코프로 NLF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유럽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 노스폴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배터리 산업 내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이자 한때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스웨덴의 노스폴트가 미국에서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스볼트는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서를 통해 이날 기준 현금이 일주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수준에 불과한 3천만 달러 약 420억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부채는 58억 달러 약 8조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또 아울러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3.8% 트럼프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리비안, 누시드도 상승하는 등 전기차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의료 AI 관련 종목에 또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 챗봇 통한 AI 진료를 언급하면서 루닛, 뷰노, 딥노이드, DNA 링크, 셀바스 AI 등 AI 의료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누닛은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2024 북미 영상의학회 에 참가하면서 유방암과 흉부질환 진단 AI 솔루션 누닛 인사이트 관련 연구 초록 20편을 발표한다는 것도 루닛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3일에 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 자사 XAI의 AI 챗봇 그록을 통해 엑스레이나 MRI, CT 스캔 등의 의료 영상을 업로드하고 질병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의료 영상을 그록에 업로드해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진단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이 그록은 일관된 정확도로 의료 영상을 해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에서도 그록의 결과물이 아직 초기 단계이나 이미 상당히 정확한 수준이고 향후 개선을 거쳐 더욱 훌륭해지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5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통신위원회가 중국 제품에 대한 해저 케이블 규정을 검토 착수 소식에 LS 말리솔루션, 가온전선, LS 에코너지,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등 전선 전력 설비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20년 만에 해저 케이블 관련 새 규칙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이 만장일치로 해저 케이블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기로 21일 채택했다고 합니다. FCC는 이 해저 케이블 관련 규정을 따져보기로 한 이유를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둘러싼 기술, 경제, 국가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한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으로 중국산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해저 케이블 규정 검토 착수를 통해 LS전선, 대한전선 등 국내 주요 전선 기업의 수혜를 입을지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오늘 반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성장 흐름이 지속 전망 소식과 또한 신약 개발 기대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에이프로젠, 바이넥스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최근 눈물로 인한 주가 변동이 매수 기회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증권은 제약 바이오 섹터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이 기술적 성과는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확보에 중요한 글로벌 핵심 신약의 FDA 승인, 미래 시장을 견인할 초기 임상 연구개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24년은 올해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줌에 따라 미국 내 상장 바이오텍에 대한 플라워1 투자 증가, IPO 건수 증가, VC 투자 회복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 FDA 신약 승인, 미국 시장의 진출 과시화 등 긍정적인 기술 성과에 따라 투자 관심도가 집중되며 상승 반전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울러 또 이러한 흐름도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 규제 강화에 따른 인수합병 라이센싱 등 신약 개발 사업 기획 확대 및 CMO 시밀러 사업의 매출 확대가 확실시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신약 개발 사업의 기획 확대는 빅파마의 눈높이에 맞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탄탄한 과학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차별화 경쟁을 보유한 기업, 마일스톤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들 중심으로 옥석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TO 토큰 증권 발행, NFT 대체 불가역 토큰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토큰 증권 발행 법제화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핑거, K옥션, 갤럭시아 모니터리,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 SM, 뱅크웨어 글로벌 등 STO 토큰 증권 발행, NFT 대체 불가 토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는 28일 당 디지털 정당위원회와 김재섭 의원실이 주최하고 있는 STO 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이 토큰증권 법제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줄 전망이고 또한 최근 한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외 유예도 주장하고 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관련 종목들의 CNT 종목의 강세를 보여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한중탁 박사팀이 고분상성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 제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보, 제이오, LG화학 등 탄소 나노튜브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KRI가 이 나노융합연구센터 한중탁 박사팀이 차세대 2차전지 친환경 건식 공정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고분산성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 제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NT 탄소 나노튜브는 강철의 100배 강도의 전기 전도도는 구리에 버금가는 수준을 가진 신소재이지만 서로 응집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해 서로 엉킨 구조를 가지며 2차 전지의 다른 물질인 바인더, 활물질 등과 고루 섞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주탁 박사팀의 연구 성과는 CNT를 파우더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응집을 최소화하여 건식 공정에서 활물질이나 바인더 소재와 손쉽게 분산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수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CNT들이 파우더 상태에서도 서로 뭉치지 않고 떨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까다로운 건식 공정에서도 1차원 구조의 긴 CNT로 도전제를 만들어 고용량 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주타 박사는 생산 비용이 저렴해 세계적 전기차 업체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건식 공정에서 CNT를 효과적으로 분산해 도전제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이고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안정적인 실적 개선 및 트럼프 소유주 분석으로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오늘도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HJ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 오리엔탈전공, 케이프, 하나엔진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 30일을 확대하고 한한년 해제 기대감에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노랑풍선, TA항공, 에어부산 등 여행, 항공 저가항공사, 그리고 글로벌 텍스토리, 호텔신라, GK의 롯데 관광개발 등 면세점, 카지노, 테마가 상승했고, 또한 CNC 인터내셔널, 잉글우드랩, APR 등 화장품, 형제리트, 공구먼,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등 패션 의류, GRT, 피델릭스, 크리스탈시 소재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한학령 개제 기대감에 DOU, SM, 콘텐츠리 중앙, 사마네틱스 등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영상 콘텐츠, 영화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면서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린 대변인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기 위해서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르, 북마케도니아,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일본 등 9개국 일본 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종전 38개 무비자 국가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로 한학령 해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희찬 문체부 장관이 지난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슌렌리 중국 문화여부 유부장을 만나 한중 문화관광자담 회담을 가졌으며, 이 회담에서 순 부장이 콘텐츠 등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밝히면서 양국 문화관광장관 회담과 부처 간 교류의 정례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양국 문화기관과 예술단체 간 교류, 양국 기업 간 교류 심화 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포항 영일만 대한거래 시추 보조항만 지정 속에 프로젝트 본격화 기대감에 대한거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그 코오롱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현대코퍼레이션, 화성밸브 등 종합상사, 자원개발, 셀가스, 피팅, 밸브 등 이 대한거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포항시는 언론을 통해 영일만 앞바다에서 내달 다음 달 1차 탐사 시추가 본격될 진행 예정이고,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대한거래 프로젝트 보조항만으로 영일만항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 대한거래 프로젝트 시추 작업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자회에서 시추 계획이 승인된 대로 다가오는 10일 중순에 시작해 40여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탐사 시추를 위한 보조 항만시설 임대차 및 하역 요약 계약이 영일 실험망과 한국석유공사 간에 체결됐고,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시추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고 합니다. 영일만은 이 시추 과정에서 필요시 보급선 정박으로 부족 기자재 추가 공급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하역 추진 등 보조 항만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포스 국제보건 비상사태 유지에 엠포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셀레믹스, 휴마시스, 현대바이오, 엑세스바이오 등 엠포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엠폭스에 대한 경보를 최고 수준 유지할 것이고, 엠폭스가 여전히 온수기 도창 관련주가 온수기 도창이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앱 수수로 인한 임박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게임,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스마트 게임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시프트업,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이메이드, 벡터주소프트, 엔게임 등 게임,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테마 관련이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앱 수수료가 인하하게 임박했고, 이는 25년 내년 게임 업종을 뒤흔든 가장 강력한 이슈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앱스 수요 인하가 30에서 17%로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는 게 현실화될 경우 게임 산업 측면에서는 신작 공급량이 13에서 20%, 26% 확대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국가안보보좌관의 알렉스 왕 지명에 따른 대북 협상 기대감에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일신적재, 인디에프, 삼부토건, 도하엔지니어링, 대하TI, 부산산업 등 남북경협 철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2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의 북한통으로 알려진 알렉스 왕 전 대북 특별부대표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라인이 중국 견제에 초점 맞춘 가운데 1기 대북 협상팀 출신 중 유일하게 왕만 2기에 합류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협상 여주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AWS 양자 컴퓨팅 도입 가속화 목적 퀀텀 엠바크 출시 소식에 따른 미 양자 컴퓨터 업체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양자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KCS, 엑스게이트, ICTK, I인플러스 등 양자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재생에너지 PPA 전력 구매 계약 시장 확대 기대감에 태양광 풍력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나솔루션, 나노신소재, 레이크머트리얼즈, 대주전자재료, HDNS솔루션, LS 에코에너지, 태웅, CS베어링 등 태양광 풍력 종목들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에이텍, 오리엔트 전공, 통신건설, 토다소프트 등 정치인맥 관련 종목,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반면 SG글로벌, 코메렌 등 김동연 종목 관련 종목들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 이날 이재명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장도민의 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도민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